번째, 일단은 부등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거는 뭐냐면 1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말 그대로 x를 변수로 봤을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1차 부등식을 풀려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 부등식의 성질. 뭐 일단 주어져 있는 게 만약에 이거면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해도 성립하고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하고. 이거는 조심해야지. 양변에 c를 곱하면 c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가고 c가 0일 때는 같은 걸로 바뀌고 c가 음수일 때는 부동어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때 부호를 확인하는 게 조금 필요해.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부호를 같은 수를 곱할 때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한 거야. 알겠지? 부등식을 풀 때는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 C분의 A, C분의 B인데 C가 양수면 그대로 C가 음수면 부동어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잖아. 그치? 이것만 알면 1차 부등식은 해결이 돼. 자, AX B보다 크다. 1차 부등식이 되려면 A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1차 부등식이 되려면. 그치? 자, 그럼 얘를 풀자. 얘를 풀려면 A로 나누면 되니까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고 X는 A분의 B보다 크다가 되고 A가 음수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가 해가 된다. 요게 그냥 1차 부등식의 풀인 것 같아.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부등식이야. AX가 B보다 크다야. 자, 그냥 부등식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얘가 1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1차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부등식을 풀래. 그냥 부등식을 풀래.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다음처럼 나눠야 돼. A가 양수일 때, A가 뭐일 때? 0일 때,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세 개로 나눠서 부등식을 푼다. 자, 요것만 조금 집중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너희들이 모르지 않아. 모르지 않는데 이건 놓쳐. 알겠지? 놓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지.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 있고 풀래. A가 양수면 A가 0이면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풀이를 보자 이거야. 그치?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A가 양수면 X는 A분의 B. A가 음수면 X는 부등호 바뀌어.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대로 되지. 그치?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이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0x는 B보다 크다를 풀래.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의 풀이는 이제 누가 결정을 하냐면 B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알겠지? 이 부등식의 해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B. A가 0일 때는. 알겠지? A가 0일 때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if B가 양수면 예를 들어봐 0x가 2보다 크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한번 찾아볼래? 없습니다. 없지.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좌변은 0이 나오니까 2보다 큰 걸 만족하는 해가 x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양수면 x는 해가 없어. 이거 이해돼? 네. 만약에 b가 0이면 안 0x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건 됩니다. 해가 없지. 네? 0이 0보다 큰 만족하는 해가 없잖아. 물론 얘가 등호가 있다고 치면 그때는 또 달라져. 그때는 뭐 x가 뭐가 돼도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 부등식에서는 b가 0이면 해가 없는 거야. 그치? 자, 얘는 해가 뭐가 나와? 해가 없어. 만족하는 게. 세 번째, b가 음수면 예를 들어봐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x 찾아봐. 뭐가 돼? 다 되잖아. 뭘 대입해도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만족하잖아.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야. 1차 부등식에서는 A가 양수고 A가 음수면 경계점을 기준으로 방향이 만들어지는 해가 나오고
만약에 x의 개수가 0인 경우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나오니까 1차 부등식을 풀다가 모든 실수가 해가 되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라는 상황이 나오면 x의 개수를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x의 개수를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1, 0. 그렇지. 그때 x의 개수가 0인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라고. 알겠지?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모든 실수나 해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돼? 돼? 넘어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관찰해보니까 x의 개수가 0일 때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1차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x의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만 조금 관찰하면 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야. 자, 2차 부등식.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다룰 건데,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차 부등식을 풀 때 필요했던 게 뭐였어? 0, 1차 부등식을 풀 때 필요했던 거. 0, 0. 아니, 필요했던 거. 1차 부등식을 푸는데 필요했던 건 뭐였어? 부등식의 성질이었잖아. 뭐 양수를 곱할 거냐 음수를 곱할 거냐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거잖아. 그치? 물론 x의 개수가 0일 때의 상황은 b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그치?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푸는데 필요한 거는 뭐냐. 일단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 내가 풀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을 만나. 뭐 이걸 만나든 뭘 만나든 a가 0이 아니어야 2차 부등식이겠지. 자, 이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 풀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저게 뭐지? 방정식이지. 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일단 돼야 돼. 돼? 돼? 되지?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면 근형식 쓰면 되잖아. 그치? 자, 두 번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돼? 그릴 수 있어? 자, 얘는 뭐를 기준으로 그리냐면 x 절편 없으면 x수가 만나는 게 없으면 그냥 붕 띄우면 돼. 대충 그리면 돼. 알겠지?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x 절편이 있으면 절편 찍고 그리는 게 핵심이야. 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없으면 띄우면 되고 절편이 있으면 지나면서 그리면 돼. 할 수 있어? x절편 찾는 게 이거잖아. 위에서 어에다 0 대입하고 푸는 게 x절편 찾는 거잖아. 그치? 되겠어? 요 능력과 방정식 푸는 능력과 요 그래프 x절편 찍고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만 되면 2차 부등식은 이제 그냥 주워 먹기 아니야.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자, 이거 안다고 치고 자, 부등식을 한번 자, 보자. 자, 여기 봐. 자, 여기 봐. 아니, 좀 너희들이 어려워했던 단원이었어.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알겠지? 아, 저기. 자,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걸 푸는 거지 뭐. 우리가 얘를 한번 볼까? 어디 부등식 푸는 거. 자, 얘 하나 보도록 할게.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많아. 엥? 한 단원 자체가 다 1차 부등식이었구나. 자, 뒤에 두 번째 단원을 가야 있네. 7번째 단원은 그냥 1차 부등식이고 8번째 단원이 2차 부등식이거든. 몇 쪽을 보냐면 832번 한번 봐봐. 832번 832번을 보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 3x 마이너스 어차피 뭐 요거는 그냥 이거 하나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안 풀 거야. x 플러스 4가 2x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의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정수 x야. 그건 뭐 나중에 관찰하고. 자,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렇게 푼다. 일단 전개해.
방정식을 푸는 게 일단 먼저 목적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x, 12x, 10x, 마이너스 8, 2x 마이너스 5 이항해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자, 부등식을 만났어.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풀어볼게. 자, 그럼 일단 얘가 0이 되는 x가 있으면 찾아야 돼. 인수분해를 일단 는 0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작업 먼저 할게. 요 안에서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풀어.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일단 자, 얘는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자, 요 부등식은 요 부등식이랑 같은 부등식이지? 그치? 자,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 자, 요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1이 x 절편인 아볼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바로 좌변을 나타내는 그래프지. 이해되겠어?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가 않아. 봐봐. 이게 되고 0 되는 x가 찾는 거 되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만 이해되는 친구는 답 찾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자, 질문 봐. 질문. 자, 이 그래프 y라고 뒀어. y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 사이가 요 부분이 y값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고 있는 범위지. 그래프에서. 그치?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렸는데 실제로 이 부등식은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그렸을 때 x의 값을 모으면 돼. 이해되겠어? y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읽으라고. 그치? 이해되겠어?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제 이게 이 사고 과정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되냐면 자, 주어져 있는 건 여기까지가 됐어.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1 점을 찍고 아볼이 그렸는데 0보다 작으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이 선택이 되겠네. 그치? 자, 교점을 기준으로 내부가 0보다 작을 때 선택이 되는 거야. 그치? 교점을 기준으로 외부가 0보다 클 때 선택되는 x의 범위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겠어? 이제 내부와 외부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그치?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는 두 점의 내부고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건 두 점의 외부지. 그치? 되겠어? 식 어떻게 써요 외부는? 외부는 만약에 문제가 이걸로 바뀌어 x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로 바뀌면 y가 0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건 어디야? 바깥에 y가 0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요쪽하고 요쪽이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영역이잖아. 그래프에서. 그치? 그럼 이 범위가 그려진 x를 읽으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분의 1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내가 찾는 x의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네. 이해되겠어? 방정식을 푸는 능력,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에 이제 얘는 추가적으로 요 동네 고르는 능력만 추가가 된 거야. 이해되겠어? 부등식은 원래 방정식의 경계를 가지고 그 경계에서 선택하는 게 부등식이야. 알겠지?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x의 값을 경계로 범위를 그 경계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주는 게 부등식이라고. 그러니까 경계점 찾고 범위 아래 그 경계점을 기준으로 어디를 선택할까는 그래프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이해되겠어? 이해돼? 경계점은 방정식, 어디 볼래는 그래프, 이쪽 고를래 이쪽 고를래는 그래프를 가지고 정한다고. 이해되겠지? 넘어가. 자, 그래서 일단 뭐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고 특별히 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얘기를 할게. 어떤 게 좀 추가가 될 게 있냐면 자, 다음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미 다 얘기가 됐던 거야. 얘를 포함해. 절대값을 포함하면 어떻게 하냐? 절대값과 부등식이니까 지금 부등식을 풀자. 자, 이런 거 얘기 딱 예를 들고 그냥 뭐 이런 상황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봐봐. 자, 이 부등식을 풀래. 자, 이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그냥 바로 풀지. x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x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다. 이런 건 어떻게 푸냐? 이런 거는
x-2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라고 풀고 양변에 2 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치? 절대값과 수의 부등식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되지? 절대값과 수. 두 번째, 절대값과 식인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가 x 마이너스 1에 있다라고 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다른 거야 이거는. 왜냐면 얘는 양수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은 양수 상태에서 읽는 거니까 사실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옵션이 걸려 있다고. 이렇게 수일 때는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요게 식일 때는 주어져 있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수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x의 범위를 나눠. 어떻게 나눠? x의 범위를 어떻게 나눠? 그렇지, 0보다 큰 같을 때랑. 그래서 요거 나눠놓고 요 범위에서 부등식을 개별적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겠지? 다음, 얘도 어떻게 풀어? 얘도 어떻게 풀어? x의 범위 나눠. 어떻게 나눠? 어떻게 나누지? 얘가 0이 된 x의 값 0, 얘가 0이 된 x의 값. 자, 범위를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몇 문제를 푸는 거야? 절대값을 제거해놓고 세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범위 안에서 골라야 되니까 연립 들어가야 돼. 풀고 나서 연립 들어간다. 알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해되지? 절대값 제거하는 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요 얘기만 조금 할게. 요거를 안 그려본 친구가 많으니까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봐. 어쨌든 2차 부등식도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였잖아, 그치? 자, 얘도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0 기준으로 아까처럼 식 정리를 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0집어넣으면 2고 0,2 2집어넣으면 2,2 그리고 주어지는 이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얘는 상수가 나오고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와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되겠어? 자, 그러면 y가 2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니까 자, 주어져 있는 거에서 이걸 좀 바꿀게. 3보다 작다로.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 이렇게 그려졌거든? 그럼 y가 3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3, y는 3 만족하고 그때 만족하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y가 3보다 작다라는 거 만족하는 그래프는 얘가 선택이 되니까 x의 범위는 요 안쪽 내부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3보다 작은 거 고르면 되니까 뭐 여기 해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장점이 뭐야? 그릴 수 있는 친구는 선택만 하면 되니까 아까처럼 x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그렇게 큰 작업이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얘를 보고 이걸 그릴 수 있냐라는 건 능력이잖아. 능력. 내가 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는 그냥 이게 x의 범위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x의 범위를 나누고 실제로 푸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겠어? 그리는 능력이 되는 친구는 어느 정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안 되면 x의 범위를 나눠서 일일이 다 풀라고.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했을 때 부등식을 푸는 방법, 방정식을 푸는 거에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을 잘 이용하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부등식 중에서 특별히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절대부등식 들어봤어?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이 있듯이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 있어.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어서 x제곱 얘는 항상? 아니지. x제곱 플러스 1은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왜?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려봐. x가 만나지 않잖아. y가 항상 0보다 어때?
크다라는 걸 만족하니까 그래프가 다 그려졌다는 건 x를 모아보면 x가 실수 전체가 되고 있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자, 중요한 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당연히 너희들한테 부등식을 풀라고 할까 안 할까? 절대 부등식을 주고 너희들한테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치? 그럼 나오는 게 뭐냐면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봐. 알겠지?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두 가지로 나눠.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 왜? A가 0이면 몇 차 부등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풀이법이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맞아? 자, 아까 기억나? 항상 성립해야 되려면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거든? A가 0이면 B도 0이 돼야 돼. 이해돼? 아까 했는데, 그치? 1차 부등식이 아까 해가 무수히 많게 되려면은 X의 개수가 0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C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면 되고 A가 0이 아니면 잘 봐. A가 0이 아니면 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데 만약에 위볼이라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항상 y가 0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건 위볼에서는 불가능해. 그러면 결국에 a는 뭐가 돼야 되고 아볼에서 가능하고 아볼 중에서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에서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왜 x의 값이 요 대입하면 y가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치? 접하면 어때? 접하면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다 만족해야 되는데 딱 한 점에서 걸리잖아. 한 점에서 얘는 y가 0보다 크지 만족하지 못하지. 그럼 얘는 어때? 얘는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에서 다 만족하잖아. 그치? 자,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 아볼이 돼야 되고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저번 시간에 했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교점이 안 생겨야 되니까. 요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돼. 되겠어? 모든 실수가 해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래프 추론이야. 아볼 중에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볼 중에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x축과 만난다라는 건 교점에 대한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해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자, 따라서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 결국엔 추론이야. 알겠지?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알겠지? 그 그래프의 특징을 읽어내는데 아볼, 비볼, 그리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지금은 해결이 됐지. 나중에 이 옵션이 조금 더 늘어나. 그게 바로 근의 분리 문제야. 알겠지? 너희들이 그 어려워했던 근의 분리 문제. 알겠지? 일단 지금은 실수 전체에서 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과 x축과 위치 관계로도 설명이 지금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자, 그럼 마지막. 자, 마지막.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야. 자, 어떤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 2차 방정식이야. 자, 그때 근이 뭐 1과 2 사이에 x가 이거의 왜가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할게. 이거의 근이 x가 1두 근이 뭐 이 상황은 어쨌든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이 상황. 그러면 모두 1보다 클 때 상황. 두 번째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클 때 상황. 셋째는 모두 다 1보다 작을 때 상황. 선생님은 요것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푸는 방식은 얘를 가지고 푸는 방식이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알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추론할 건데 어떻게 그래프를 추론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이걸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조사해놓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그 상황을 관찰할게. 알겠지? 그럼 봐봐.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을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1 기준으로 분리한 거잖아. 이쪽에서만 근이 나와라. 알겠지? 자, 얘도 1 경계를 기준으로 근을 이렇게 분리한 거잖아, 지금. 그치? 자, 얘도 1 기준으로 1보다 작다. 근을 분리했지, 그치? 되겠어? 자, 그때 자, 얘는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얘는 자, 어떻게 푸냐면 일단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자,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 추론이야.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랑은 달라. 아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아볼, 이볼과 x축과의 위치관계만 가지고도 그게 설명이 됐잖아. 왜냐면 그것만 봐도 이게 설명이 됐으니까 그것만 조사를 한 거야. 그런데 얘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근을 분리하기 때문에 뭘 관찰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전히 A의 부호, 아볼, 위볼 파악해야 돼. 이건지. 두 번째, 축의 위치 파악해야 돼. 축은 뭐 축방 아니까 이차함수의 축의 위치를 파악해서 축이 얘 지금 이렇게 뭐 그려지는 경우 아볼인지 위볼인지는 뭐 판단이 돼야지만 어쨌든 축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나중에 읽을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어때? 얘는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지만 축이 1보다 어때? 작다라는 걸 읽을 수 있겠지. 이거 집중 안 하냐?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축을 관찰해보면 이때는 축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얘는 축이 1보다 작다라는 게 주어진 상황이지. 얘는 축이 1보다 작아도 되고 축이 뭐 어쨌든 1 기준으로 근이 이렇게 놓이면 되니까 축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축이 1이 될 수도 있다고. 축에 대한 조건에 특별히 뭐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축이 뭐 특별히 제한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축이 특별히 조건이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지. 축에 대한 조건이 생기면 쓰고 축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뭐 얘는 뭐 막 움직여도 되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제 조건이 뭐 딱히 생기지 않는데 뭐하러 풀고 있어. 그치? 그냥 만족하는데. 그치? 자, 축.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그 근을 분리하는 기준값 1이지 1. 그 경계 해석이야. 경계 해석. 여기서 해석하는 함수값이거든. 자, 얘를 fx라고 둔다면 지금은 1 기준으로 근을 분리했으니까 이거에 뭐를 조사하는 거야? 부호를 조사해. 그럼 둘 다 1보다 크려면 아볼에서 얘기를 할게. 아볼에서 둘 다 1보다 크려면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뭐 해야 돼? 아볼에서 얘기를 하면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서는 미볼에서 얘기를 하면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럼 얘는 아볼에서 얘기를 하면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어떤 걸 선택하든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잖아. 그치? 경계에서에 대한 어떤 부호 확인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돼야 돼. 그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의 부호야. 판별식의 부호는 x축과의 위치관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그치? x축과의 위치관계가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어. 얘는 접해도 되잖아. 1보다 크다고 했지 서로 다르란 말은 안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작다가 왜 나오냐?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인데 그건 어떤?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크다. 그래프를 보고 교점이 두 개여도 되고 교점이 하나여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치? 이게 되겠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가끔 얘가 문제 푸는데 안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얘가 아볼이야. 얘가 아볼이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야. 얘가 음수야. 음수. 0보다 작아.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얘가 아볼인데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어. 이 그래프는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별식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 어떤 과정이야. 되겠어? 함수값이 음수인데 아볼이야. 그럼 얘는 판별식 안 써도 돼. 그러니까 함수값에 대한 부호가 가끔은 판별식을 자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마치 이런 얘기야. 야, 꼭지점이 음수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2개. 아, 이런 거 당연한 게 아니야? 꼭지점이 음수인데 이게 아볼이면은 x축과 교점이 두 개인 건 당연한 거잖아. 함수값이 음수고 아볼이면은 그게 꼭지점이든 꼭지점이 아니든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설명이 된다고. 그냥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판별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 야.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작업이 필수사항인데 가끔 얘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럴 때는 안 해도 돼. 알겠어? 방정식에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은 방정식을 풀고 있지 않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그래프를 결정한 상태에서 이 네 가지 조사를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 조사를 통해서 조건들을 모아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 거라고. 이해되겠어? 자,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근의 분리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방정식을 안 푼다 그랬어.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추론한다 그랬어. 알겠지? 그 그래프를 추론하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 네 가지 조사를 들어간다 그랬어.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걸 잘 모아서 문제를 해결을 하자.